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 말씀드릴 텐데요. 선거관리위원회 타락이,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가짜뉴스에 온상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견제와 감시가 없는 헌법기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 가짜뉴스가 생겨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어,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서 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 앞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이 자기네들 손에 맡겨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또 진실로 믿게 하는 선관위의 이런 도덕적 해이 우리가 어디까지 용납해 줘야 될지 지금 충격적으로 이 언론의 탈을 쓴 가짜 뉴스가 밝혀졌는데 다 저한테 속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거짓말과 그 언론의 합작품으로 취재는 없고 조작 허위만 있었던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황당한 거짓말이 뉴스로 만들어지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는 이런 구조인데 자기한테 속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이것을 우리 언론이 밝혀냈는데요. 속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속고 있는데 다행히 중국 간첩 99명의 허위 뉴스가 KBS 추정 60분 결과 밝혀졌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라는 뉴스에서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 1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이런 제목으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가 보도의 초안을 직접 확인하고 기사 시점까지 지휘해서 이 안 씨는 제가 기사를 공개하며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속은 것이다. 지금은 구속된 안 씨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식으로 단독해서 크게 보도했죠. 이걸 그 유튜브나 일본 언론에서 다 인용해서 사실처럼 퍼지게 만들었죠. 자, 이것이 바로 비상계엄의 근거가 되는 그런 정당화시키는 거짓말이었는데요. 극우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쓰인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체포 보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퍼뜨린 자가 바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를 난입하려고 했던 바로 안 씨인데요. 안 씨는 자랑스럽게 다 나한테 속았다. 대한민국을 완전 속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의 말에 놀아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가짜 뉴스가 제조되는 공식을 보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황당한 거짓이 반드시 이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 등과 결합해서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확산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처럼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하면 가짜는 진짜로 둔갑하게 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속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여기 사진을 보면 돌아봐요 윤석열 하나의 이걸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이런 극우 집단, 극우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여기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또 충분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이런 것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온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도덕적 타락, 부정부패도 한몫했는데요. 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히 채용했다는 것. 그리고 2012, 3년부터 23년, 그 10년 동안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나 되고, 채용 공고를 안 내거나 내부 사람으로만 서류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면접 점수를 위변조해서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이런 것들이 낱낱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온상이 된 거죠. 어떻게 타락한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정말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를 엄정히 치르라고 헌법에 못 박은 이런 독립기구를 존중해 줬던 것이죠. 간섭받지 않다 보니까 조직이 부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직 판사나 대법관들이 위원장을 하는 그런 관행도 이런 타락을 부추겼던 것이죠. 선관위가 이렇게 반성문을 쓰고 있지만 최종 비리와 부정성은 관련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채용 비리와 부정성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가짜 뉴스가 떠도는 데는 선관위의 이런 잘못된 인사 문제, 비리가 한몫했다는 것, 선관위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다만 가짜 뉴스가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를 중심으로 떠도는 것은 그리고 허위를 우리가 직시하고 여기에 대한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관위 견제 감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선관위 중국 간첩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은 구분돼야 됩니다.
자, 시사저널 같은 데서도 연일 반성문 쓰는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가 같이 얽혀가는 것은 안 된다. 서로 관련 없는 두 개의 사안일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짜뉴스는 구분하고 선관위는 바르게 세워야 될 감시의 눈이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작동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 선관위부에서 정화했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 부정선거론자들이 다시 한번 큰일을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